예, 안녕하세요. 채테크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저희 채테크가 이 봄 시즌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을 이제 매대에 갖추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02-6952-0075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은요.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질문이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고 깊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본 소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크게 보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카본이 피로가 누적이 돼서 크랙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자전거를 크롬올리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과거의 카본 자전거들 보면은 크랙이 나는 사건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카본 자전거의 물성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영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카본 소재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금속보다 단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의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로 보면은 이 가루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필심을 이렇게 갈아보면은 연필심이 이렇게 가루로 갈리잖아요. 그런 가루 같은 상태가 이제 카본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 상태로 만들어요. 그걸 이제 카본 원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카본 원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3K 카본 원사거든요. 3K도 직조 방식에 따라서 능직이냐, 뭐 이런 어떤 직조 방식을 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런 그 원사를 잘 보시면 이게 실처럼 아주 가느다랗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가 3,000가닥입니다. 3K라는 것은 K가 천여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3,000가닥씩을 좌우로 엮어서 만든 것이 3K 카본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12,000가닥이 묶인 것은 이제 12K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특수한 카본 재질인데 2cm 간격으로 이렇게 카본이 직조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얇은 이런 소재입니다. 근데 이런 소재를 이 상태 그대로 자전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지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화학성인 재질인데 이 카본 원사를 이 프레임에다가 적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겹을 쌓아서 그것을 수지와 함께 열에 의해서 쪄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뭐 단단하겠지만 실제로는 가루처럼 아무런 단단함이 없는 그런 가루를 갖다가 천으로 만들고 그 천을 여러 겹을 쌓아서 인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카본 프레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비슷해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안에다가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넣잖아요. 콘크리트는 때리는 힘에 강하지만 당기는 힘에 약합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그 안에 인장력이 좋은 그 카본 아니죠, 철근을 넣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이 자전거 프레임도 겉면은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아주 가느다란 실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그 실들이 당기는 힘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본 자전거가 만약에 크랙이 난다고 하면 이렇게 절단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이제 카본 섬유가 조금씩 찢어지죠. 파열이 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열된 상태에서 그걸 이어붙여서 수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카본은 쉽게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물질인데요. 근데 자전거 역사 초창기에 보면 카본이 처음 도입됐을 때 크랙이 난 사례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고가의 자전거가 카본 프레임이 크랙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끼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초창기에 카본 자전거가 크랙이 많이 났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카본 적조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이런 부분은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헤드 튜브 쪽이 크랙이 나는 자전거들이 꽤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에 힘을 많이 받으니 단단하게 카본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족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카본은 지금 보시면 이게 둥글게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각이 없고. 그래서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둥글게 처리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타격이 왔을 때 이 힘을 분산시켜서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본 자체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탄성에 의해서 힘이 누적되지 않고 분산되면서 이 누적돼서 파괴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구조적인 설계를 잘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가 자전거에 일어나는 그 크랙 사건의 경우는
자전거가 비쌀수록 무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검사는 통과하게 하지만 최대한 무게를 가볍게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카본을 충분하게 적층을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전거들은, 그러니까 고가의 자전거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사고나 이런 데서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를 한계치까지 낮추다 보니 자전거 자체의 견고함은 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속도의 경쟁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 만든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체데크 자전거는 그런 자전거와는 다르게 무게는 좀 나가도 좋으니 단단하게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이제 카본 자전거가 접이식 자전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내구성을 가장 우선시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금까지 6년째 타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분들의 글에서 이 내구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만큼 단단하게 잘 만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본은 이제 구입한 직후에 만약에 이게 크랙이 난다거나 하면 잘못 만들어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초창기에 타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누적이 돼서 크랙이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금속 자전거의 경우는요, 이 피로 누적의 효과가 다 이제 재질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는 연성이 있기 때문에 철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갑자기 어느 날 찢어진다거나 이런 크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루미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랙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금속 자전거는 용접을 통해서 이제 프레임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용접이 사실은 크랙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두 개의 파이프를 잇댔다고 하면 여기 부분에 이제 용접이 이렇게 될 건데 용접을 할 때 이 주변 부위가 열에 의해서 물성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접된 부위는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바로 이 옆에 부분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용접을 한 이후에 전체 프레임을 열 처리를 해서 그 열 처리를 통해서 여기에 약해진 부분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뭐 철로 된 자전거든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든 어떠한 금속 자전거든지 이 열 처리를 잘 해서 특히 알루미늄 자전거가 열 처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열에 의한 변성된 부분이 약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피로 누적에 의해서 크랙이 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속 중에서도 티타늄 자전거가 최근에 이제 그 전에는 좀 많이 보이는데 요즘은 좀 많이 덜 보이죠. 이제 그런 이유도 그런 그 용접 부위의 약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금속 자전거의 경우는 저가의 자전거를 살 경우에 용접 부위에서의 피로 누적에 의한 크랙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고가의 자전거, 열 처리를 잘 한 자전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인 카본 자전거가 피로 누적에서 크랙이 갈 수 있냐? 이거는 거의 확률이 없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크롬올리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카본 자전거가 가진 무게적인 경량의 그 효과 그 다음에 카본 자체가 가진 탄성 이 두 가지가 크롬올리는 없기 때문에 크롬올리가 철보다는 가볍습니다만은 또 알루미늄보다는 또 사실 무거운 소재이고 굳이 크롬올리로 체데크를 만들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형태의 자전거들 중에서 이제 금속으로 만든 자전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또는 이제 크롬올리로 된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쪽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본 자체는 그 실제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딩 시에 여러분들이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잔진동을 흡수해준다 이런 특성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카본 자체와 함께 연동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뭐 별로 보기에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카본의 물성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차체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할 때는 굳이 카본을 버리고 다른 금속으로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저희 체데크 자전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